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자신문 웹이나 전문 방송 올쇼TV의 김지선입니다. 많은 기업이 아마 클라우드를 도입해서 활발하게 사용 중이실 텐데요. 문제는 온프레미스부터 클라우드까지 관리 포인트가 많아졌다는 점이 아마 좀 골칫거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이 IT 인프라를 운영할 수 있을지 아마 고민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이 분야 전문 기업인 한국 IBM과 함께 이 효율적인 IT 인프라 운영 전략을 좀 전달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한국 IBM 신석주 차장님 그리고 배유진 차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석주 차장님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IBM에서 스토리지 프로덕트 라인 매니저를 맡고 있는 신석주입니다. 네, 이어서 배유진 차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한국 IBM에서 파워 프로덕트 라인 매니저를 맡고 있는 배유진입니다. 저희 전반적인 제품의 런칭부터 라이프사이클 그리고 파워 시스템 관련 오퍼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발표는 약 50분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저희가 발표를 하는 동안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주시면 추후에 뽑아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문조사도 현재 진행 중인데요. 이 설문과 질문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소정의 상품도 보내드리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효율적인 IT 인프라 관리 방안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배우진 차장님 먼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 효율적인 IT 인프라 운영 전략을 위한 솔루션을 제안드리기 위해서 나왔는데요. 이제 최근 클라우드의 트렌드를 보시게 되면 전통적인 온프렘 환경과 함께 퍼블릭, 프라이빗, 사스 등이 혼재하는 하이브리드 환경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IT 스펜딩이 계속 줄어드는 반면에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시장은 계속 성장해 나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기업들의 94%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모델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고 67%가 한 개 이상의 퍼블릭 클라우드 벤더의 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 새로운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 환경은 여러 가지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많은 도전 과제들을 가지고 왔는데요. 장표 하단에 보시게 되면 73%는 클라우드 간의 이동, 즉 이식성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82%의 고객분들은 클라우드 간의 연계성, 커넥티비티에 대한 우려가 있으시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67%는 새로운 보안 및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없이 이런 새로운 환경에서 혼합 클라우드 환경에서 일관된 방식으로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가지고 있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효율적인 IT 인프라 운영 전략을 검토하는 많은 고객들에게도 이 전반적인 클라우드로 가는 하나의 긴 여정이 될 텐데요. 이 과정을 조금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IBM 시스템 관점에서 효율적인 IT 인프라 운영을 위해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어떻게 가속화할 수 있는지를 4가지 핵심 영역으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인프라를 프라이빗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일입니다. IBM은 클라우드 관리를 자동화하고 또 유연한 소비 옵션을 활용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갖추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퍼블릭 클라우드의 기능을 활용하는 능력입니다. 많은 고객들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인프라를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선택 그리고 유연성을 이제 중요하게 보신다고 하십니다. IBM은 이런 AIX와 IBM I에서 운영 중인 엔터프라이즈 워크로드를 그대로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지원합니다. 세 번째 핵심 요소는 기존 솔루션과 기능을 새로운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으로 현대화하는 기능입니다. 오픈소스와 오픈소스를 둘러싼 혁신은 오늘 대부분 조직에서 이제 대부분 기업들에게서도 핵심적인 요소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그 위에 컨테이너와 마이크로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 관점에서 온프렘과 오프프렘, VM과 컨테이너와 같은 다양한 또 복잡한 환경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 능력이 중요합니다. 저희 4가지 핵심 영역 중에서 오늘 세션에서는 클라우드 소비 모델, 다이나믹 캐패시티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IBM의 다이내믹 캐패시티는 비용 절감을 위한 클라우드 기반의 소비 모델입니다.
초기 투자 비용이 높은 일반적인 구매 방식과 달리 사용량에 따라서 구독 비용을 지불하는 클라우드 소비 모델인데요. 시스템의 용량을 일정하게 필요한 베이스라인, 기본 용량과 실제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는 베리어블, 가변 용량으로 구분을 하고 있고, 분단위 또는 일단위로 측정되는 용량에 따라서 인프라 비용을 지불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용량의 변화를 예측하기 힘들 때 고정 비용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또 월 구독 비용으로 사용한 만큼 지불할 수 있는데요. 가변 용량을 이제 고객분들께서 선불 크레딧으로 충전을 하실 수가 있고 사용량 모니터링 솔루션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측정됩니다. 만약 가변 사용량이 예상했던 양보다 좀 많이 높아질 경우에는 이런 베이스라인을 다시 재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장표를 보시면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의 유연성, 그리고 편리성, 그다음 프라이빗 클라우드의 보안, 안정성, 성능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주요 특징으로는 즉각적인 용량 변경, 그래픽 기반의 모니터링, 그리고 편리한 용량 상정, 마지막으로 관리, 자동화 기능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 다이내믹 캐패시티를 설명을 드릴 때 뛰어난 유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구입하시는 용량이나 사용하시고자 하는 시점, 그리고 이 풀 안에 어떤 머신을 넣을지, 어떤 서버를 넣을지에 대한 사용하시고자 하는 시스템, 마지막으로 워크로드 특성에 따라서 사용 기간까지도 이제 요건에 맞춰서 유연하게 변경, 그리고 최적화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초기 비용은 최대한 절감하고 총 소요 비용은 최적화할 수 있는 오퍼링이고요. 이제 시스템 간의 자원을 공유하는 부분, 이런 베이스 액티베이션 같은 경우는 자동화된 방식으로 자원을 공유하면서 인프라스트럭처를 최적화하실 수가 있습니다. 관리자의 개입 없이도 워크로드에 따라서 밸런싱을 하실 수가 있고 이중화 구성, HA나 재복구, DR에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실시간 사용량 기반의 지불 옵션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이 분단위로 사용량이 측정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간헐적으로 이제 발생하는 업무의 피크치에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클라우드 기반의 경제적인 비용 모델을 원하는 고객분들께 이제 이 오퍼링을 제안을 해드리고 있고 그 두 가지 특징을 요약을 해보자면 첫 번째로 구입한 자원은 시스템 시리얼에 묶이지 않고요. 풀로 묶어놓으면 자유롭게 그 베이스 액티베이션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구입한 자원을 그 이상을 사용할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분 단위로 사용량을 측정해서 선불로 구입한 크레딧에서 차감되게 됩니다. 네, 그럼 이 IBM의 다이내믹 캐패시티의 그 관련 상세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좌측에 보시면 IBM 파워 E980, E950, 저희 파워 9의 라인업 전반적인 그 모델에 걸쳐서 다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런 스케일아웃 시스템 간에도 다 자원을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시스템 풀은 동일한 머신 타입으로만 구성을 하실 수가 있고요. 파워 엔터프라이즈 풀 2.0과 베이스 액티베이션의 구입이 이제 사전에 필요합니다. 시스템 간의 용량을 공유함으로써 프로세서의 액티베이션, 또 메모리의 액티베이션, 까지도 이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데요. 실시간으로 사용량을 측정함으로써 풀 단위로 초과된 용량만큼만 비용을 지불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클라우드 기반의 사용량 모니터링 솔루션 CMC가 있는데요. 실제 그 사용량을 저희가 이 CMC를 통해서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표 우측에 보시는 이미지가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CMC인데요. 이 관련 기능에 대해서는 뒷부분에 준비해온 데모 영상을 통해서 조금 더 상세 내역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CMC로 이제 저희 그 유저분들이 접속을 하셨을 때 어떤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지, 또 업무 특성에 맞춰서 어떻게 사용하실 수가 있는지, 예상치 못했던 사용량이 이제 늘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데모 영상에서 조금 더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이 CMC에서 기본 용량 및 측정 단위는 프로세서의 액티베이션, 메모리의 액티베이션, 그리고 AIX와 I의 라이센스 이렇게 세 가지 항목이 되고요. 이 다이내믹 캐패시티의 특징을 다시 한번 요약을 드리면 풀 액티베이션, 모든 시스템이 활성화되고 두 번째로 베이스 액티베이션이 공유가 되면서 마지막으로 분 단위로 사용량이 측정된다는 그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비용 효율적인 클라우드 소비 모델을 운영 또는 이제 검토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될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기본 용량과 가변 용량의 비율을 워크로드의 특성에 맞춰서 정하셔야 됩니다. 크게 두 가지 타입으로 구분을 해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왼쪽에 있는 게 비용 최적화 모델,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바로 현금 유동성 모델입니다. 비용 최적화 모델의 특징을 먼저 살펴보면 TCO 최적화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서버 풀 간에 속한 서버들의 베이스 용량은 서로 자동으로 공유가 됩니다. 그리고 서버 풀의 베이스 용량 그 합계 이상을 초과하는 사용량만 이제 과금이 되기 때문에 적절한 베이스 용량을 구입함으로써 TCO를 최적화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보시면 시스템 A와 시스템 B 그리고 시스템 C 이 세 대의 서버가 하나의 풀로 합쳐져서 1번 풀이 들어간 구성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전체적인 타임라인을 봤을 때 한 달 기준이다라고 예시를 들어보면 시스템 A 같은 경우는 월 초반에, 시스템 B 같은 경우는 월 말에, 그리고 시스템 C의 경우는 월 중반에 이렇게 간헐적인 피크치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대의 서버를 하나의 풀로 운영해서 그 베이스라인을 공유하게 되었을 때 얼마만큼의 절감 효과를 가지고 오는지를 보시게 되면 각각 별도의 시스템으로 운영했을 대비 이제 하나의 1번 풀로 구성해 보면은 월 말에만 추가된 용량에 대해서 비용을 지불하시면 된다는 점 이제 장표상에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제 오른쪽에 있는 현금 유동성 모델은 초기 시스템 그 구입 비용을 최소화하고 그런 사용량 기반의 소비 모델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모든 CPU, 모든 메모리, 모든 OS의 사용량은 분 단위로 측정이 돼서 과금이 되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과거에 있었던 유사한 COD 오퍼링들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제약 조건들이 있습니다. 가령 하이엔드 모델에서만 지원을 하거나 또는 이제 베이스 액티베이션에 대한 제약들이 있었는데요. 물리적으로 장착된 자원의 최소 25% 이상을 베이스로 가져가야 된다라는 제약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소개드리는 다이내믹 캐패시티 같은 경우는 그 제약 조건들이 대폭 낮아졌고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그 파워9의 전체 모델 라인업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고 있지만 그 베이스 액티베이션도 원코어까지 굉장히 낮아진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측에 있는 그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이제 각 두 대의 서버가 구성되어 있는데요. 각각 원코어만 베이스로 가져가고 나머지는 전면적으로 다 이 현금 유동성 모델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모든 CPU, 메모리, OS 사용량이 이제 분 단위로 측정돼서 과금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사용자들이 어떻게 이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지 CMC를 활용한 예산 작업을 영상으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For today's look at the new Enhanced Enterprise Pool offering, we're going to take you through the journey of Sam, a development manager at a mid-level enterprise. Sam and his team want to make sure their resource and budget allocation are on target for the rest of the year. Traditionally, Sam spent hours collecting data, scouring through spreadsheets, and finalizing his calculations in order to properly plan out his future workload needs. With the Enhanced Enterprise Pools, Sam is going to show you just how easy that is. To begin, Sam logs into the Cloud Management Console and creates his first enterprise pool. To be sure the pool was set up correctly, Sam takes a quick look at the inventory page. He reviews the resource table to see the systems and partitions within the pool. Then Sam glances at the pool's installed cores in memory, which are all available for use, and his purchased cores in memory. He also takes note of their usage levels. Since everything seems to be good, Sam moves on to plan his budget. On the budget page, Sam verifies the default monthly budget value, which was set when he created the pool. He looks at how much pre-purchased capacity is available for his pool, and because he expects May to be a busy month, he decides to raise the budget only for that month. In order to ensure he doesn't use all of his capacity at the beginning of the month, Sam goes to the settings page. Here, he's able to customize thresholds that will alert him when they are exceeded. Sam enables the budget threshold so he gets alerted when usage exceeds 70% of the current month's budget, rather than 75%. He also enables the partition threshold. Now Sam's thresholds are set. Luckily for Sam, everything he just did was autosaved and remains fully editable, allowing him to make changes at any point in the future. A month and a half passes and Sam receives a budget alert at 10:15 in the morning on April 13th, which is not even halfway through the month.
Concerned, Sam visits the capacity usage page to understand why the core consumption is higher than expected. Sam wants to quickly see the pool's core usage data for the month, so he changes the graph zoom level to days. He notices that yesterday had increased core usage. Curious, he selects yesterday in the bar graph, knowing that it will give him the pool's total core usage numbers for that day. He sees the pool's total core usage by operating system in the area just above the graph. He changes the graph data type to see just the metered usage and notices that the metered usage for yesterday was also very high. Then he clicks the Update Table button to reveal the system and partition view of core usage for that same time interval in the table below. Scrolling down, Sam sees the partition table. By default, the table is sorted by the highest average core usage percentage. Sam notices that the partition at the top of the table exceeded its threshold of 70% for 5 consecutive minutes or more and had a very high core usage yesterday. Fortunately, he remembers that this particular partition is running a special job, so he decides to raise the budget limit for this month to ensure that all of the partitions have access to all the capacity they need for the rest of the month. Then Sam visits the budget page. Because he was so strict with his budget previously, Sam has the ability to increase funding. Sam knows his issues could have been much worse, and he's relieved to know that he's still within budget. With just a few clicks, he was able to ensure that his pool was at an appropriate usage level. Over the course of nearly 2 months, Sam has spent mere minutes setting up thresholds, resolving usage levels, and updating his budget. 네, 방금 CMC에 접속해서 파워 엔터프라이즈 풀을 설정하시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이제 인벤토리 페이지에서 각 서버의 개괄적인 현황을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요. 보시고자 하는 시스템의 그 플러스 사인을 누르면 해당 서버에 있는 파티션 목록 그리고 상세 정보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상단에서는 풀이 보유하고 있는 전체 코어 개수, 그리고 사용 중인 코어 용량, 구입하셨던 베이스 용량, 그리고 내가 얼마나 썼는지 그런 사용량까지도 이 CMC 툴을 통해서 한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메모리도 마찬가지로 전체 장착 용량과 실제 사용량까지도 확인하는 모습을 살펴보셨습니다. 방금 샘의 사례를 보셨는데요. 버젯 페이지에서는 디폴트로 월 단위로 예산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단에는 이제 구입해 놓은 크레딧 용량과 이번 달 버젯 대비, 예산 대비 얼마가 남아있는지 용량까지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특정 기간에 만약에 사용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 버젯을 올려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특정 풀에 할당된 버젯 대비 사용량이 이 스레스홀드를 초과하게 되면 관리자에게 알람이 오기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값은 각 회사의 정책에 따라서 변경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스레스홀드 알림은 파티션별 CPU 사용량에 대해서도 별도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방금 데모 영상 사례에서는 스레스홀드를 초과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도 보셨는데요. UCG가 만약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높았을 때에는 그 원인까지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례 예제에서는 4월 28일 저녁 시간대에 그 사용량이 높아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었고, 또 구체적으로 어떤 파티션이 사용량이 많았는지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IBM 클라우드 소비 모델을 중점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이제는 파워 고객의 관점에서 각 단계별 솔루션에 대해서 전달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고객들의 비즈니스 목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살펴볼 때 올바른 제품군을 찾는 것을 돕기 위한 가이드맵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크게 5가지 사례로 구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좌측부터 보시게 되면 고객의 목표가 온프레미스 클라우드 스타일의 프로비저닝, 민첩성, 단순화인 경우에는 파워 VC를 기반으로 IaaS 모델의 파워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검토해 보실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고객이 파워 시스템을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에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IBM 클라우드에서 IBM 파워 버추얼 서버와 같은 오퍼링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제 기존 고객의 데이터 센터 안에서 운영하셨던 IBM의 AIX와 IBM I는 IBM 퍼블릭 클라우드 안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뒷부분에서 조금 더 이제 장표와 함께 상세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가장 센터에 있죠. 유연성과 경쟁력을 높이고 또 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고객들에게는 자원이 필요할 때만 확장을 하고 또 비용을 지불할 수 있도록 캐팩시티 온 디맨드 그리고 다이내믹 캐팩시티와 같은 기술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이내믹 캐패시티를 활용을 하게 되면 파워9의 시스템 풀에서 시스템 간 자원 공유가 가능하고 또 사용량 기반의 비용 모델을 적용을 하면서 이를 통해서 유연한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현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를 보시게 되면은 파스 형태로도 운영이 가능합니다. Red Hat 오픈시프트가 서비스 패브릭으로서의 클라우드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맨 오른쪽에 이제 마지막 5번째를 보시게 되면 전체 인프라의 관리를 단순화하려는 고객들에게는 VMware vRealize 또는 IBM 멀티 클라우드 매니저와 같은 기술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체적으로 고객의 클라우드 여정의 각 단계에 따른 요소들을 살펴보았는데요. 고객의 비즈니스 요건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오퍼링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 솔루션은 모두 IBM 파워 시스템에서 구현됩니다. 네, 만약 파워 시스템을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IBM 클라우드에서도 IBM 파워 버추얼 서버 오퍼링을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2020년도 10월 현재 기준 달라스, 워싱턴 DC, 프랑크푸르트, 런던, 그리고 시드니에서도 이 파드를 구축 완료했고요. 이제 한국에 계신 고객분들도 전 세계 어디에서든지 원하는 위치의 자원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파워9 전체 제품 라인업에서 가장 하이엔드인 2980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코어, 메모리, 스토리지 옵션을 다양하게 워크로드 특징에 맞춰서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고객사에서 필요한 캐패시티에 따라서 구성을 해보시고 시간별 사용료까지도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실제로 IBM 클라우드에 접속을 하시게 되면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방금 말씀드렸던 코어, 메모리, 스토리지, 그리고 파드의 위치까지 월별, 시간별 사용료를 다 직접 시뮬레이션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올해는 계속해서 토론토, 도쿄, 오사카, 상파울로까지 전 세계적으로 계속 확장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IBM 파워 버추얼 서버 온 IBM 클라우드의 특징을 3가지로 요약을 해보면 첫 번째로는 바로 이 AIX와 워크로드를 클라우드 환경에서 테스트해 볼 수 있다는 장점입니다. 개발 및 테스트를 통해서 이제 또 클라우드를 사용해서 새로운 버전의 운영체제를 이제 테스트를 해 보실 수가 있고 또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으로 이런 안전한 좀 샌드박스 환경에서도 새로운 것들을 테스트할 수 있는 것을 큰 장점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AIXY 워크로드를 프로덕션까지도 가져가는 부분인데요. 원하는 환경과 요건에 맞춰서 무엇이든 용량을 확장하고 유연성을 확보해서 실제로 이제 고객분들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DR, 재복구인데요. 다른 지역에 별도의 데이터 센터 구축 필요 없이 이제 DR 사이트에도 이러한 클라우드를 활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IBM 파워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총 요약입니다. 저희가 3가지 스텝으로 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의 여정을 이제 간략하게 정리를 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스텝 1, 가상화 단계입니다. 전통적인 캐펙스 구조다라고 이제 제가 표기를 해 왔는데요. 한 대의 서버 안에서 더 높은 퍼포먼스, 그 다음에 더 높은 안정성을 제공하면서 과거에는 이런 파티셔닝 기술을 통해서 자원을 최적화하는 캐펙스 모델을 제안을 했었고, 이제 스텝 2, 일래스틱 COD의 경우는 한 대의 서버 안에서 이 COD 옵션을 유연하게 구성함으로써 조금 더 초기 비용을 줄이고 유연성을 더 높이는 그런 구성을 많이 이제 제안을 받아보셨을 겁니다. 오늘 저희가 계속해서 강조드렸던 다이내믹 캐패시티는 이제 스텝 3, 한 단계 더 나아간 오퍼링이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기존에 있었던 일래스틱 COD 기능을 활용하면서 과거에는 한 대의 시스템 내에서 파티셔닝을 하고 한 대의 시스템 내에서 자원을 유연하게 켜고 또 끄고 원하는 요건에 맞춰서 조율을 했다면 이 다이내믹 캐패시티는 여러 대의 서버를 한 대의 풀로 묶어서 그 풀 안에서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 투자를 보호하면서 굉장히 더 뛰어난 유연성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이제 온프렘 그리고 또 오프프렘에서도 검토를 하실 텐데요. 만약에 내가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이것을 사용하고자 하는 요건이 있다면 방금 전 단계에서 설명드렸던 IBM 파워 버추얼 서버를 IBM 클라우드에서도 동일하게 활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 환경을 위한 IBM의 클라우드 전략을 이제 한 줄로 요약을 해보자면 IBM 파워 시스템은 퍼블릭 클라우드, 그다음 프라이빗 클라우드, 엣지 클라우드 환경 어디에서나 적용을 할 수가 있고요. 신속한 개발, 유연한 배포, 그리고 일관된 관리가 그 특징입니다. IBM 파워는 AIX 그리고 IBM I와 같이 안정적이고 또 보안이 그런 뛰어난 VM 기반의 그 클라우드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새로운 오픈소스 기술 기반의 컨테이너는 레드햇의 보안이 탑재된 그 오픈시프트 컨테이너 플랫폼으로 제공한다는 전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VM 기반의 컨테이너도 그 다음에 컨테이너 기반의 서비스도 프라이빗, 퍼블릭 모두 지원하기 때문에 클라우드 간 자유로운 이동과 확장이 가능하고 이 둘 간의 하이브리드 통합까지도 가능합니다. 이처럼 IBM의 전사적인 클라우드 전략의 기반에는 파워가 있고요. 프라이빗, 퍼블릭, 하이브리드 모두 고객분들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파워 서버를 기반으로 시임리스하게 구현하고 또 일관된 가시성으로 관리가 가능합니다. 다양한 종류의 클라우드를 IBM 멀티 클라우드 매니저를 통해서 통합 관리하는 전략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배우진 차장님께서 굉장히 귀에 쏙쏙 들어오게끔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거의 약간 일타 강사 느낌이 날 정도로 굉장히 설명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IBM의 이 서버를 온프리미스뿐만이 아니라 클라우드, 다양한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굉장히 잘 활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많이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서 아마 많은 도움이 되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어서 신석주 차장님께서 또 다른 이제 IT의 효율적인 관리가 무엇인지 좀 전략들을 설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부터는 그 IBM 스토리지 사업부에 있는 제품들을 어떻게 이제 결제를 할 수 있는지 새로운 결제 방식이 도입됐는데 그걸 저희는 이제 스토리지 유틸리티 오퍼링이라는 형태로 표제를 가지고 있고요. 이 결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종량제 기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결제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우측에 보시게 되면은 그 그래프 하나가 있는데요. 이 그래프는 이제 시장 조사 기관이죠. IDC라는 기관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일종의 이제 앞으로의 탑 10 메가 트렌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제가 이제 7번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표시를 드렸는데 이 7번 같은 경우가 이 결제 방식, 소비 방식의 변화입니다.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면은 그 IT 인프라의 운영 및 소비 방식이 변화를 하고 있다는 건데요. 통계적으로 보면은 2024년까지 약 75% 이상의 엣지 사이드에 있는 인프라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 있는 50% 이상의 인프라가 일종의 이제 애저 서비스라는 형태로 운영 및 소비될 것이라고 현재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운영 방식이 변화함에 따라서 구매 및 지불 방식도 이제 점차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 19년도 기준, 작년 기준이죠. 작년 기준으로는 아직 이 신규 IT 하드웨어 인프라를 구매하실 적에 종량제 기반으로 결제하시는 비중은 아직은 좀 낮습니다. 하지만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22년까지 약 15%까지 이런 결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고객 입장에서도 봤을 적에 기존의 이제 일시불 형식의 다르게 말하면 이제 KPEX 방식의 지불 옵션에서 벗어나서 좀 더 다른 이제 지불 옵션을 고려하는 것이 벤더 선택의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라고도 언급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시장의 변화에 발맞춰서 IBM에서도 이런 지불 방식을 모델을 새롭게 도입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대표적인 모델이 IBM 스토리지 사업부에서는 스토리지 유틸리티 오퍼링, 저희는 줄여서 이제 SUO 혹은 수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스토리지 유틸리티 오퍼링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철학은 스토리지를 사용량에 기반해서 월별로 결제를 하실 수 있다 라는 컨셉으로 한마디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SUO의 특징을 좀 살펴보자면요. 우측에 이제 제가 그래프를 첨부를 드렸는데 이 그래프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일반적으로 고객 요건이 이를테면 이제 700테라의 스토리지 요건이 있다고 했을 적에
기존의 구매 패턴은 뭐냐면은 3년간 이 장비를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적에 초장에 700테라 스토리지를 일시불로 구매를 해서 데이터 센터에 가져두고서 이제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실제 이제 스토리지 사용량 같은 경우에는 1년 차 혹은 뭐 1개월 차부터 바로 이게 전체 용량을 다 쓰지 않거든요. 점차적으로 늘어나게 돼 있는데 반면에 이제 앞서서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이런 꼴이 되는 거죠. 혹은 이제 다른 형식으로는 주황색 그래프로 보실 수 있다시피 매 연별로 조금 미리 도입하지만 매 연별로 증설을 하시면서 용량 증가에 대응을 하시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 기존에 설계했던 이 용량 사용량 예측이 맞지 않게 되면 마찬가지로 불필요한 비용을 선지불하게 되는 효과가 있겠죠. 실질적으로 이제 시장 조사기관에서 그 조사해 본 바에 따르면은 일반적인 스토리지 사용량 평균 비율을 살펴보면 약 42% 정도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치 이제 실제 예측했던 용량 사용량과 실제 구매했던 용량 사용량 간의 간극이 좀 크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간격을 줄이고 초기 도입 비용을 좀 줄이기 위해서 저희 IBM에서는 SUO라고 하는 오퍼링을 준비를 했고요. 이 오퍼링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원할 때 사용한 만큼만 지불을 하시면 됩니다. 미터링 솔루션을 통해서 사용량이 실시간으로 집계가 되고 요 기반으로 해서 이 빌링이 나가기 때문에 지불도 사용량에 맞게 지불을 하시게 되는 오퍼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월별 그 IT 하드웨어 소비 비용도 탄력적으로 늘리고 줄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용량 증설 시에 업무 중단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연차별로 용량 증설하기 위해서 하드웨어를 증설하시면서 PM 시간을 잡으신다거나 이 증설의 작업에 의한 업무 중단이 발생하는 경우가 망망 있는데요. 이 유틸리티 오퍼링 같은 경우에는 1년 차부터 100%의 용량을 도입을 데이터 센터에 해놓으시고서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증설에 따른 업무 중단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저희 미터링 솔루션인 스토리지 인사이트라고는 솔루션에서 강력한 관리 기능을 통해서 성장률의 예측이라든가 사전에 이제 용량, 사용량을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도 차후에 이제 용량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도움이 되실 수가 있고요. 핵심 가치로는 아무래도 이제 초기 도입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 가치가 되겠죠. 더불어서 뭐 소프트웨어 감사에 대한 우려가 없다는 점도 추가적인 장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우하단에 제가 기재해 드렸듯이 이 오퍼링의 적용 대상 제품은 IBM 스토리지 사업부에 있는 거의 모든 온프레미스 하드웨어 제품 전반이라고 이해하시면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 대상 제품을 좀 장표화해서 보여드리면은 저희 이 스토리지 포트폴리오 지금 그 화면에 나와 있는 전반적인 하드웨어, 온프레미스 하드웨어들이 IBM 스토리지 사업부가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고요. 이 중에 거의 모든 제품이 저희 SUO, 스토리지 유틸리티 오퍼링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스토리지 유틸리티 오퍼링의 구조와 특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에 있는 그래프가 좀 핵심이 될 것 같은데요. 이 스토리지 유틸리티 오퍼링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센터에 이 IBM 스토리지를 용량을 좀 구분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딜리버리하는 하드웨어의 유저블 사용 용량, 이를테면 이것을 한 100테라라고 예시를 들죠. 이 100테라라고 하면은 이 100테라 유저블 용량을 두 가지 포션으로 나누게 됩니다. 이걸 비율로 나누게 되는데요. 이를테면 한 50%라고 가정을 해보죠. 50%라고 하는 비율을 가정해 놓고서 50%, 0%부터 50%까지는
기본 구독료라는 형식으로 지불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50% 같은 경우에는 변동 사용 용량이라고 하는 구조로 지불을 하시게 되는 형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비율은 고객분들의 요건이라든가 니즈에 맞춰서 변동이 가능하고요. 이 두 가지 포션은 각각 좀 특징이 있습니다. 기본 구독료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저희 IBM에서 리스 형식으로 월납을 하는 구조를 기본적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용량의 예시로 드렸던 50% 정도를 월별로 구독료 형식으로 납부를 하시게 되고요. 이런 구독료 형식의 지불 방식이 나에겐 맞지 않다라고 하시면은 일시불 형식으로 이 기본 구독의 전반적인 총 비용 지불액을 원타임으로 일시납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50% 변동 사용 용량 지불 방식은 특징이 있는데요. 이 변동 사용량 지불 옵션 같은 경우에는 기본 구독료가 차지하고 있는 50%의 용량 이상을 이제 용량을 사용하실 때부터 지불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은 50테라 이상, 약 51테라부터 100테라까지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이 변동 사용 용량을 지불하시게 되겠죠. 이 용량당 가격은 저희가 사전에 이제 파이낸셜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계약서상에 이제 표기를 해드리게 되고요. 이 그 용량당 가격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이어 투 이어로 연간 이제 1년차, 2년차 지나감에 따라서 조금씩 차감이 되기 때문에 이 점도 이 변동 사용 용량 사용하시면서 가져가실 수 있는 메리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 변동 사용 용량의 측정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좀 궁금하실 텐데요. 이 변동 사용량의 측정은 실제 스토리지에 할당이 된 기술적으로 용어를 바꿔보자면 allocation 된 용량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C 볼륨, 일반 볼륨을 100테라를 할당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변동 사용 용량에 바로 이제 100테라가 할당이 되게 되고요. 반대로 이제 다른 볼륨 타입이라고 할 수 있는 심프로비저닝 볼륨을 할당하시고서 사용하시게 되면은 실제 서버에서 이 심프로비저닝 볼륨을 사용하신 만큼만 이 미터링이 돼서 빌링을 나가게 되는 이런 구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미터링 같은 경우에는 저희 좌하단에 제가 그림으로 표현을 해드렸는데 IBM 클라우드 상에서 동작을 하고 있는 IBM 스토리지 인사이트라고 하는 솔루션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보안이 확립이 된 HTTPS 방식으로 이제 온프레미스에 있는 장비의 용량 사용량을 계측을 하게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이 스토리지 유틸리티 오퍼링을 사용하시면서 혹은 이제 고려를 하시면서 좀 유념해 주셨으면 하는 조건이 있는 점은 한 4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유틸리티 오퍼링의 전제 조건은 스토리지 인클로저당 디스크를 풀 장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기본 구독료 같은 경우에는 전체 유저블 용량의 약 40에서 50% 정도를 저희 IBM에서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권장을 드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50% 이상을 기본 구독료로 납부하시게 되면은 이런 이제 종량제 기반의 지불 방식을 사용하게 되는 메리트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40% 바가 있는 경우에는 기본 구독료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세팅되어 있는 제일 바닥 금액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40에서 50% 정도의 비율이 세팅되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스토리지 유틸리티 오퍼링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분께서 최소 30테라 이상의 이제 스토리지 사용량 요건이 있으신 분들에게부터 이제 제한이 가능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계약 기간 같은 경우에는 약 3에서 5년 정도를 저희가 상정을 하고 있고요. 기타 제반 비용, 예를 들면은 이 스토리지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라든가 전반적인 계약 기간 동안에
유지 보수 비용 같은 것이 전부 다 포함되어 있다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이 스토리지 유틸리티 오퍼링의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되게 되면은 기계의 소유권은 고객분께서 가져가시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저희 이 스토리지 유틸리티 오퍼링에서 사용하는 미터링 솔루션인 스토리지 인사이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장표에 보이는 이제 그림이 스크린샷이 저희 IBM 스토리지 인사이트의 사용 이제 스크린샷이고요. 보시면 아시다시피 전반적인 스토리지 자원의 상태라든가 혹은 용량의 사용량, 뭐 헬스 체크들이 전부 대시보드 형식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하고요. 더불어서 이 용량 사용량의 증가 추세라든가 혹은 앞으로의 특정 파트 혹은 부품에 대한 장애 확률 같은 것도 이 AI 기반으로 예측이 돼서 얼럿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이 전반적인 스토리지 IT 인프라스트럭처를 관리하시는 데 있어서 최적의 모니터링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IBM 스토리지 인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 IBM 스토리지를 사용하시는 온프레미스에 있는 IBM 스토리지를 사용하시는 고객분들은 무료로 전부 다 사용을 하실 수 있는 솔루션이기 때문에 더더욱 메리트가 있겠습니다. 이게 지금 쭉 설명해 주신 게 네. 이 스토리지 유틸리티 오퍼링 SUO인 네. 거죠. 네. 어떻게 보면 되게 지금 많은 분들이 좀 좋아할 만한 그런 서비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어떤 분들이 좀 이런 서비스를 좀 활용을 하시면 좀 좋을까요? 과금 체계를. 네. 저희가 봤을 때는 이런 과금 체계가 최적으로 이제 매칭이 되는 고객분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SU의 주요 추천 대상은 첫 번째로는 각종 서비스 프로바이더 고객분들입니다. 소위 말하는 이제 MSP 혹은 CSP, 뭐 매니지드 서비스 프로바이더,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 이런 분들이 이제 영순위가 될 것 같은데요. 이분들이 영순위가 되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 고객분들의 매출 구조 자체가 이 SU와 같이 사용량 기반, 종량제 형태로 매출이 발생하시는 이제 고객분들이기 때문에 매출과 비용의 이제 비즈니스 구조를 일치시킬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점에서 최적의 고객분들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외에도 이제 이 MSP, CSP 분들이 이제 퍼블릭 대상으로 하는 고객분들이라면은 그 외에 이제 계열사 위주로 서비스를 전개를 하시는 프라이빗 클라우드 서비스 사 같은 경우에도 이런 SUO 형태가 초기 비용을 절감하실 수 있다는 점에서 메리트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꼭 이런 서비스 프로바이더뿐 아니라 스토리지에 대한 초기 도입 비용 절감이 필요한 고객분들이 주요 이제 저희 SUO 고객이 되실 것 같은데요. 예를 들자면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IT 하드웨어 구매 예산이 차감이 되었다든가 혹은 스토리지 구매 요건이 있긴 한데 용량 증가가 어떻게 될지 불확실해서 좀 초기 도입 비용을 최대한 절감하고 싶다. 이런 분들 혹은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로 스토리지 이전하면서 마찬가지로 용량 증가 사용률이 불확실하다. 이런 고객분들이 주요 이제 해보실 수 있는 고객분들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SUO 같은 경우에는 타사 오퍼링도 사실 이런 유사한 형태의 종량제 형식의 오퍼링은 있습니다만 저희 IBM SUO가 갖는 장점은 한 3가지 정도로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기본 구독료의 유연성입니다. 타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본 구독료가 기본적으로 포션 차지하는 것이 최소 50% 혹은 뭐 60%, 80%까지도 가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기본 구독료 자체가 전체 유저블에서 한 40%까지, 최소 40%까지 오퍼링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고객사 입장에서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변동 사용량에 대한 사용 의무가 저희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타사 같은 경우에는 왕왕 이런 변동 사용량에 대한 최소 사용 지불 개런티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는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점도 마찬가지로 고객분들이 이점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기본 구독료를 KPEX뿐 아니라 OPEX 형식으로도 지불하실 수 있다는 지불의 유연성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계약기간 만료 후에 고객분께서 시스템을 소유하실 수 있다는 점도
특히 서비스 프로바이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우 큰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SEO, 저희 IBM SEO에 대해서 이런 요건이라든가 이런 지불 옵션에 대해서 좀 흥미가 있으시다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은 저희 IBM 영업대표 통해 가지고 이런 SEO 형태의 컨설팅을 받고 싶다 말씀을 주시게 되면은 저희가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장표와 같이 제한 요건 혹은 워크로드 요건에 맞게 스토리지 사이징을 하고 그에 따라서 기본 구독료와 변동 사용량 요금을 어느 정도 세팅을 해가지고 프라이싱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제 전달을 드릴 수가 있고요. 더불어서 이런 요금제 베이스로 해가지고 전반적인 계약 기간 동안에 납입 누적액 같은 이전 파이낸셜 컨설팅 장표까지도 전달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 있어서 기존의 일시불 KPX 구매 요건 대비 어떤 이점을 가질 수 있는지까지도 일목요연하게 파악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IBM SEO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저희 이제 SEO, 그러니까 IBM 스토리지 사업부에서 제일 메인 오퍼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SEO의 주요 대상 제품이 된다고 할 수 있는 플래시 시스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IBM 플래시 제품 라인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NVMe 올 플래시 제품인 플래시 시스템 9000, 7000 이 제품군이 저희 메인 제품군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플래시뿐 아니라 일반 사스 하드디스크까지 탑재가 가능한 엔트리 모델인 플래시 시스템 5000 모델군이 엔트리 제품군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타사하고 달리 이 9000, 7000, 5000 모델 전부가 동일한 펌웨어, OS라고 할 수 있는 IBM 스펙트럼 버추얼라이즈 기반으로 설계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제품군 사이에 뭐 DR 혹은 데이터 이전 같은 것들이 매우 유연하게 동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타사 하이엔드 혹은 메인 오퍼링 대비했을 때도 기본적인 최소 응답 시간, 레이턴시라고 하죠. 레이턴시 같은 경우도 타사 대비 훨씬 더 단축되어 있고요. 전반적인 처리 스루풋 역시도 타사 대비 훨씬 더 상면 대비 훨씬 더 높은 성능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점도 추가 고려 대상이 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네. 뿐만 아니라 각종 SDS, 소프트웨어 기반의 기능들도 인베드가 되어 있고, 더불어서 컨테이너 환경도 쿠버네티스와 연계가 CSI 드라이브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저희 IBM 혹은 AWS 상의 스펙트럼 버추얼라이즈 스토리지와도 스냅샷 혹은 풀 볼륨 미러링 같은 것들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 있어서도 최근에 멀티 클라우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전략의 안성맞춤인 스토리지 인프라스트럭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터링 솔루션도 완비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 플래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각 제품군별로 차등된 이런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 고객사의 요건에 맞춰서 적합한 제품을 선택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여기까지 이제 제가 준비한 SEO에 대한 IBM 스토리지 유틸리티 오퍼링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두 차장님께서 효율적인 IT 인프라를 어떻게 이제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뭐 서버하고 스토리지하고 특히 이제 온프레미스뿐만이 아니라 특히 클라우드 환경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들과 그리고 전략들을 좀 발표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아마 많이 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는 이제 여러분께서 저희가 발표를 하시는 동안에 주셨던 질문들을 좀 꼽아서 좀 답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질문 답변을 드리는 동안에도 지금 아마 설문조사도 계속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문에 참여해주신 분들도 추후에 뽑아서 상품을 보내드리니까 많이 좀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두 분께서 워낙에 이제 발표를 잘 해주셔가지고 질문들도 조금 구체적으로 주신 것들도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우리 이제 배 차장님께서 발표하셨던 내용 관련된 질문을 하나 먼저 좀 꼽아봤는데요. 일단 질문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이 가상화의 경우 온프레미스와 클라우드 간에 쉽게 이제 마이그레이션을 하는데 AIX의 경우도 이 마이그레이션 지원이 되는지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AIX의 경우에는 손쉽게 리프트 앤 시프트로 마이그레이션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방식은 총 3가지 정도로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파워 VC를 활용하실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HA나 이런 DB 솔루션을 통해서 데이터를 복제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방식으로는 백업 그리고 복원을 통해서 굉장히 쉽게 리프트 앤 시프트로 진행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저희 신 차장님께서 발표해 주셨던 내용 중에 이제 플래시 시스템에 대한 좀 설명들이 많이 있었는데 관련된 좀 질문을 주신 건 이 IBM 플래시 시스템 도입할 때 뭐 이슈라든지 혹은 이런 이슈를 좀 어떻게 해결했는지 사례가 좀 궁금하다라는 좀 질문을 주셨는데요. 여기 연결돼서 질문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이커머스 종사자 분이신 것 같아요. 이커머스 사이트 사례도 혹시 있다면 같이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라고 좀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설명을 좀 드리면, 사실 고객명을 노출을 하기 어려운 점은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내에 있는 커머스 고객분들 중에, 탑 3 안에 들어가는 고객분들이 실제 저희 IBM 플래시 시스템의 사용자분이시고요. 기존에 이제 하드디스크 기반의 스토리지를 사용을 하고 계셨는데, 데이터 센터를 이전을 하시면서 이런 올플래시 기반의 스토리지를 개비를 하는 거를 요건을 가지고 계셨고, 그래서 저희 IBM 플래시 시스템을 통해서 도입을 하시면서 장점으로 가져가셨던 부분은 온라인 마이그레이션 분이 굉장히 원활합니다. 저희 IBM 플래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외장 스토리지 가상화가 기능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타사의 하이엔드 스토리지 사용하고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도 저희 플래시 시스템에 연결을 하셔가지고 온라인으로 백그라운드로 데이터 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이 이런 도입에 있어서 제 1순위로 고려되었던 원인으로 들었습니다. 네, 그 점이 좀 고려에 도움이 되실 점 같네요. 네. 그리고 질문 중에 신 차장님 조금 더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 질문들이 있는데, 왜냐면은 SEO 관련해가지고 워낙 또 설명을 많이 해주시다 보니까 네. 이 SEO에 대한 좀 관심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SEO 질문을 한 2개 정도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이 SEO 적용을 할 때 이 사용량 측정 방법의 객관성 을 좀 어떻게 보증을 할 수 있는지, 이거 먼저 답변 좀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기본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온프레미스 상에 있는 하드웨어와 저희 클라우드 상의 모니터링 솔루션이 직결되어서 매일마다 이런 사용량 정보를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 상에서 자동적으로 수행되는 작업이라는 점, 일단 객관성이 확보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 지불하시기 전에 월별, 그러니까 변동 사용량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월 평균 사용량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레포트가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레포트를 직접 받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변동 사용량에 대한 객관성 이슈는 그런 점으로 좀 이해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SEO 관련돼서 또 하나 질문이 뭐냐면, 이 SEO를 사용을 할 때 제일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데이터 복제는 좀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는지라는 좀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SEO 같은 경우에는 결제 방식에 색다른 결제 방식이에요. 기존의 결제 방식에 추가되는 결제 방식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인 내용들, 예를 들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데이터 이전이라든가 복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사용하시던 저희 IBM 플래시 시스템의 솔루션을 그대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 이전, 기타 기술적인 측면은 기존 결제 방식 대비 전혀 다른 점이 없으니까 동일하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배 차장님께서 좀 말씀해 주셨던 그런 발표 내용들 관련해가지고
사실 뭐 제일 중요한 게 비용이죠. 비용이다 보니까 이 비용 중에서도 가장 많이들 고려하시는 게 아마 ROI 측면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지금 질문을 주신 내용을 좀 보면 이 클라우드 도입 관련 ROI 산출이 매우 중요한 것 같은데 이 배 차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어떻게 조금 측정을 할 수 있는지 혹은 이 비용을 좀 어떻게 청구할 수 있는지 비용에 관련된 좀 전반적인 좀 질문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아마도 클라우드 도입을 검토하는 대부분의 고객분들이 이제 비용을 우선적으로 보실 것 같은데요. 오늘 설명드렸던 오퍼링의 가장 주요 장점이기도 합니다. 그 앞서서 설명드렸던 장표를 잠깐 이제 그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전체적으로 각각의 시스템을 운영했을 때에는 각각의 피크치에 대해서 추가적인 자원을 구매했었어야 한다면 이제 하나의 풀로 묶었을 때에는 공통된 자원을 공유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활성화된 자원 자체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비용 절감으로 어떻게 연결되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초기 도입 비용을 낮출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유지보수 기간이 끝난 이후에 추가적인 계약을 맺을 때에도 이 활성화된 자원이 가장 그 가격을 좌지우지하는 주요 요건이 되기 때문에 초기 비용뿐만 아니라 추후에 유지보수 비용 절감까지도 보면서 전체적인 저희가 총소유 비용을 낮출 수 있는 비용 효율적인 오퍼링이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저희 신 차장님께 좀 마지막 질문 하나 좀 드리고 벌써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 좀 지어야 될 것 같은데요. 질문 드리면은 역시 또 비용 그 관련된 기능 그 질문인 것 같은데 이 IBM SUO를 통해 수호죠. 이 수호를 통해 급히 스케일 가용성을 확대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게 자동적으로 스케일업을 지원을 하고 추후에 해당 비용을 좀 청구하는 개념인지 궁금하다라는 좀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그 자동적으로 스케일업을 지원을 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SEO 저희 디자인을 할 적에 뭐 계약기간 3년, 5년이라고 하면 5년, 계약기간 동안에 최대 사용량을 기반으로 저희가 SEO 오퍼링을 디자인을 해드리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계약기간 내에는 저희가 딜리버리 해드린 하드웨어의 사용량을 넘지는 않을 걸로 보고요. 그리고 만약에 예외적으로 이 사용량을 넘게 되면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하드웨어를 한 대를 더 이제 딜리버리를 하고 거기에 따른 또 다른 이제 SUO 계약을 맺게 되는 이런 방식으로 계약이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두 차장님 굉장히 수고 많이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소감 한 말씀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 차장님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오늘 장시간 동안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런 온프렘의 프라이빗 클라우드, 또 오프프렘의 퍼블릭 클라우드, 이 두 가지가 혼재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까지 다양한 클라우드를 검토하는 고객분들께 이런 효율적인 IT 인프라 방안에 대해서 조금 더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신 차장님. 네, 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경제 관련 상황이 많이 변화를 하면서 이런 다양한 방식, 좀 더 새로운 방식의 결제 방식이 많이들 필요하실 걸로 보고요. 이런 측면에서 IBM 스토리지 유틸리티 오퍼링이 매력을 가질 수 있다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IBM 저희 영업대표 통해서 이런 결제 방식에 대한 흥미가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은 언제든지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오쇼TV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웨비나 발표 자료와 다시 보기는 일주일 안에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